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저희가 구독자가 4,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정보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힘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할 얘기가 많아서 병부터 꺼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자마자 무슨 병인지 바로 아시겠죠? 바로 그랜드 올드파입니다. 여기 있는 건 모두 12년 숙성들이고요. 가장 왼쪽에 보이고 있는 가장 구형만 12년 표식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전부 제가 일본의 옥션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조금씩 다 천차만별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올드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구하게 되고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게 됐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드 바틀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술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희소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이 올드파를 이렇게 많이 구매하게 된 데는 애정이나 각별한 사랑 같은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생각보다 큽니다. 바로 연식 대비 가격에 비해서 구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하기도 하고 가격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태들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거는 1,500엔, 어떤 거는 1,800엔, 비싸야 2,000엔 안쪽으로 모두 구매를 한 바틀들입니다. 일본 옥션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니워커 같은 거, 반금뚜나 금뚜 같은 거 구하시려고 하면 일단 반금뚜만 해도 3,000엔 이하로는 거의 구매하기가 어렵고요. 금뚜는 역시 5,000엔 이하로 정말 잘 잡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 위스키인 올드나 로얄 이런 것들도 구형을 구하려면 보통 2-3천엔대 안팎으로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올드파는 조금 잘 개인에게 구매를 하면 2,000엔 안쪽으로도 꽤나 오래된 위스키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올드파 현행 바틀이 한국에서 4만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1-2만원 정도 더 보태면 2000년대, 90년대, 심지어 70년대까지 내려오는 바틀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개인적으로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는 바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위스키 러버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서 이젠 유튜브까지 접수하고 계신 이 조다란 님께서 얼마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스키들 중에서 바텐더 분들과 시음해본 결과 가장 맛있다라고 결정된 단 한 병이 바로 이 구형 올드파였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모델이 대충 60년대 혹은 70년대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이 바틀이 다른 뒤에 있는 바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위스키 특급이야 89년도 이전까지만 나왔다면 다 붙을 수 있는데 이 바틀에는 12년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 위스키 업계에서 12년이나 연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나스라는 개념도 그다지 그렇게 세지 않았고 그냥 잘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 이름만으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출시를 했던 시기였어서 아마 12년, 18년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기 이전에 그야말로 좋은 원액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바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맛있다고 평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드파를 모으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바틀들이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조금 닦아낸 부분도 있지만 겉에 병 부분에 세월에 쌓인 먼지만 조금 제거한 상태인데 상태들이 상당히 훌륭하죠? 그 이유는 일본 쪽으로 조금 가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올드파와 일본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바로 이 올드파가 일본에 최초로 들어온 위스키였기 때문이죠. 때는 무려 1873년 메이지 6년 때 메이지 정부가 구미에 파견했던 사절단이 돌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위스키가 바로 이 올드파인데요. 이 올드파의 맛을 처음 맛본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리더들이
이 올드파의 매력에 푹 빠져서 많이들 마셨다고 합니다.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난 후에 버블 경제로 올라가던 시절에 이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 본인의 출세와 성장에 따라서 위스키의 급수를 올려갔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쿠빈을 마시다 그 다음엔 올드를 마시고 정말 성공하면 이젠 로얄들을 마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위에 그야말로 상류층들은 사치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국산에 대한 조금 천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류층들은 외국 위스키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정치거나 기업의 리더들이 올드파의 특유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바로 병 세우기. 이 병 세우기를 통해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서로에게 선물도 많이 하고 함께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류층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드파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선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의 가정집에는 그때 당시 받았던 선물들이 어딘가 구석에 조용히 잘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래된 바틀들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올드파는 왜 상태가 좋은 걸까요? 그건 바로 병 모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드파의 모든 면은 똑같은 거의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나 들어가기 쉽고 어디에나 보관하기 쉬운 모양새로 되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긴 병들은 잘못하면 눕혀서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올드파는 그럴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조금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꽤나 밀봉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옥션에 있는 올드파들을 잘 보면 웬만해선 증발량이 나쁜 바틀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니 워커 같은 경우만 해도 같은 스크루캡이지만 증발량이 어깨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올드파들은 비교적 대부분 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드바틀을 모으신다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비교적 안전한 올드바틀이라고 소개한 바로 이 올드파, 안 마셔볼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9형, 99형, 999형, 9999형 다 맛을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대부분의 올드바틀들이 그렇듯이 정확한 출신 연도를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과 상황들을 보고 추측을 할 뿐인데요. 특징적으로 이 올드파의 전면 디자인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구형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뒤에 붙어있는 위스키 특급이라고 써있는 이 마크로 1989년 이전에 나왔던 위스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바닥면에 있는 음각들로도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34라는 숫자가 써 있었고요. 그거는 1984년도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틀은 대략적으로 80년대 중반에 나온 바틀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80년대 올드파 지금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야무지주? 이게 지금 스크류였군요. 스크류였고 내부에 압이 조금 걸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병의 모양인데요. 주둥인데요. 밀봉이 생각보다 잘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부의 압력이 조금 올라갔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밀봉이 잘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돌려서 이렇게 까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올드파들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고 일단 향이 물론 당연히 지금 쏟아가지고 그렇겠지만 굉장히 향이 퍼지는 게 엄청 좋은데요. 기대감이 뿜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위조 방지 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뚜껑이 이렇게 좀 특이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위조 방지 캡 위에 올라와 있었던 액들이 조금 위로 뚫고 열면서 이렇게 압력이 빠지면서 조금 뚫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끌어넘쳤다라기보다는 조금 거꾸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병이 뒤집어지거나 이랬을 때 위로 조금 올라온 것 같고 대략적인 상태를 보면 안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코르크가 아니니까
정말 변질에 대한 걱정도 없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근데 너무 급한 마음에 밉게 까가지고 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못생기게 까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네. 자, 무려 50년 가까이 된 위스키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부터 한번 볼까요? 알코올이 치거나 근데 약간의 그 저숙성취가 아니 바트랄에서 50년이나 버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 저속성의 느낌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잠깐만, 이게 맞아요? 자, 50년 전 바틀인데도 저속성의 냄새가 살짝 나긴 납니다. 50년이나 이 묶여 있었으니까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충분히 여유를 좀 가지고 에어레이션을 해줄게요. 레그는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진 않고요. 43도라서 뭐 알코올이 엄청 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근데 그 올드 바틀에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의 그 먼지 같은 냄새라고 해야 될까? 그 올드 바틀 특유의 냄새인데 이게 아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0년대 이전 바틀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블렌디드에서 이 냄새를 느껴본 것 같은데 이것도 충분히 그 향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열린 것 같으니까 바로 마셔볼게요. 술카. 일단은 들어올 때, 입안으로 들어올 때 생각보다 좀 오일리한 느낌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꽤나 에어레이션이 좀 돼야 맛이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다소 밍밍한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안에서 침과 섞이고 혀 안에서 쭉 놀면서 미들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뒤에 오키함과 스파이시함이 제법 잡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것저것 좀 다양한 풍미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달거나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오키함, 그 나무의 맛과 어떤 그 뉘앙스가 굉장히 일단 강하게 들어오고 과실향이라던가 뭐 쉐리 캐스크도 꽤나 썼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쉐리나 이런 영향이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한 방울 부어볼까요? 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봤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까요? 그 물을 좀 떨어뜨리니까 단맛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초반 부분이 더 풀어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세대의 뭔가 이 중후함 같은 게 뉘앙스로 느낌적으로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는 위스키네요. 자, 그럼 온도락도 한번 가볼까요? 자, 온도락. 이 시절에는 온도락이죠.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술까? 네, 온도락입니다. 와, 온도락으로 마시니까 아예 다른 위스키가 돼버리네요. 이렇구나. 그 단맛이 확 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오키함이 살짝 죽고 뒤에 있던 스파이시함도 굉장히 죽어들면서 그야말로 명확하게 이렇게 뚝심 있게 직진으로 쭉 밀어주는 그런 위스키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온도락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온도락의 강점이 아주 극대로 살아나는 약간 그런 위스키 같은데요. 이야, 온도락 맛있습니다 이거. 온도락 좋네요. 약간 물론 그 올드한 느낌의 이 오키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나무의 어떤 느낌이 뭐 많이 약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맛과 조화를 이루니까 그 요즘 나오는 그 위스키들의 제가 캐러멜 맛이라고 표현하는 그 달큰하고 진한 녹진한 느낌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캐러멜, 고급 초콜릿 같은 거에서 드는 덜 단데 맛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럼 하이볼도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와,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하이볼입니다. 자, 그럼 마셔볼게요. 술카. 단맛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오히려 그 온도락 할 때보다 단맛이 좀 죽어드는 것 같고요. 깔끔하고 멋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하이볼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이랜드 파크 하이볼을 마실 때 약간 깔끔하고 그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단 거 먹기 싫어서 시원하게 한 잔 깔끔하게 어른스럽게 먹고 싶을 때 저는 하이랜드 파크 하이볼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피트가 빠지고 좀 더 마시기 좀 수월한,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그런 느낌의 하이볼이 되면서 이거는 음식들이랑 페어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어떤 음식이랑 마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뉘앙스의 괜찮은 하이볼인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하이볼이라기보다는 음식과 함께 페어링하면 어디에도 치킨이랑 먹고 싶네요. 치킨이랑 먹으면 진짜 어울릴 것 같은 하이볼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이볼도 네,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마셔본 올드파 80년대 바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옥션에서 한 1,500엔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배송비 1,000엔 정도 내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송비 10,000원, 그리고 세금으로 한 25,000원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000원 정도 총 비용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행이 45,000원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5,000원 정도 더 주고 50년 전, 그것도 상태가 이렇게 훌륭한 위스키 올드바틀을 보관하거나 마시거나 혹은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조니 워커 반금뚜보다는 조금 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소신 발언이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조니 워커 반금뚜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격도 훨씬 더 비싸고 괜히 조니 워커가 아닌데 요것도 조금 더 열려보면 어떨지 조금 기대가 좀 되고요. 이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올드바틀 입문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저는 이것들 좀 쭉 모아서 소장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바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